안녕하세요. 3인당으로 당원 모임 대표인 조덕석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2월 1, 2차 토론을 거쳐서 오늘 3차 토론을 집담회 형식으로 우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신강령 제정을 두고 저희 당원들 사회민주주의 내용을 갖고 저희 정말 논쟁 많이 했죠. 토론도 많이 하고 절충안이 만들어졌고 3월 22일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쉽기는 해도 서로가 합의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정말 받아들이고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의원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길 바랍니다. 저희 당이 이번 신강령 제정으로 거듭나는 정의당이 되고 저희 야권에 정말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그런 대한민국 정당사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정의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혹여나 이제 3월 14일이죠. 화이트데이라고 하는데 저희 참석을 못하신 당원께서 와인을 좀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 고운 이 와인. 당사에서는 음주를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부로 이렇게 잡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당원들 전국 토론을 하시면서 많이 피로도 하실 거고 그렇지만 서로 믿고 화합하고 전진하는 진보 정당 또 우리가 바라는 사회민주당 서로 잘 합의를 해서 잘 걸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은 처음에는 신강 제정 과정에서 우리가 가졌던 소견들을 한 번씩 들어볼까 해요. 어떤 점들을 우리 당원분들이 느끼셨는지. 제가 보는 왼쪽 자리부터 해가지고 우리 노학래 우리 사회대표 대표님 정말 지나가다 들리셨는데 얘기 안 들을 수 없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3당으로 토론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모임에 처음 나왔고요. 반갑습니다. 참 토요일에 일하다가 참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반가웠고요. 저는 사실 지금 강령 이 개정 논의와 관련되어서 강령에서 3당과 관련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있지 제가 바쁘게 바빠가지고 어떻게 당내에서 논의가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분이 좀 아쉽고요. 근데 저는 정의당 당원으로서 우리 당이 이제 두 가지 문제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말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7년의 국정을 보면하듯이 정말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정권 교체가 절실하구나 이런 걸 정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우리 정의당이 비록 전체 지지세력이 좀 작다 손 치더라도 정권 교체 정치 혁신에 공모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의 비전 전략 이런 게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야권 연대, 우리 힘만으로 이 정권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와 좀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지만 그런 야권의 동료들과 손을 잡고 정권 교체 정치 혁신에 공모하거나 분명한 당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야권 연대, 더 나아가서는 야권의 큰 정치적인 조직적인 통합과 이거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야권 연대, 야권 통합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야당의 다른 정치 세력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런 폐악적인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넓게 손을 잡고 그들과 힘을 합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모하는 이런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자기가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점에서는 지난 당년 토론 때부터 논란이 나서 지금 우리 3당으로 토론이 제기합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세계 정치, 지난 20년, 20세기의 세계 정치사에 있었던 여러 정치사 중에서 3인주의에 가까운 정당이다. 이런 문제인식이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정의당의 창당 때부터 정의당의 정체성은 그런 정당이었다고 봅니다. 항복적 3인주의 정당이고요. 비록 현재 그게 더 많은 시민들 속에서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고 치더라도 정의당이 지금 대표하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을
지난 현대정치사에서 보여주는 이념 표현한다면 3인주의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런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정의당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권, 야권, 연대에 대한 비전과 그를 통한 정권 교체에 대한 공모하겠다는 태도이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 두 가지가 각각 우리 이 안에 있으면서 우리 당을 강하게 하고 우리 당을 외연을 넓혀나가는 더 나아가서 우리와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연대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 시대적 과제에 공모하는 정당의 역할을 우리 정당이 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런 구체적인 법령에서 문구라야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과후로 돌아왔으니까 봤으니까 제 목적을 신하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발언 기회까지 주셔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그 백선민 우리 동작지역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 많이 아쉬운 부분도 서로 있는 것 같아요. 3인주의에 대해서 좀 반대했던 분들이나 3인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들, 요번에 전국이 절충안에 대해서. 그러나 뭐, 모두의 우리 조덕석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치란 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 입장도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에 대해서 이번 절충안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당 지도부 노력 또 찬반 양 진영의 어떤 그 원숙한 합의를 이뤄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서로 아쉬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상대에 대해서 좀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번 신강령 운동에서 제가 지금 느낀 걸 좀 한두 가지 좀 필요가 하자면 가장 곤혹스럽다, 저 가장 가슴 아팠다는 거는 이제 3인주의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3인주의를 잘 모르지만 또 3인주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당계에서 일부 3인주의를 갖다가 설파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폭력성 또는 강요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3인주의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게 됐다는 분들이 제가 경도당 당원 토론회하고 서울 토론회에 참가했는데 일부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특히 사석 같은 데서는 그런 의견을 좀 더 많이 피력해 주셨는데 마음이 아프고 너무 우리가 너무 신념이 과열돼서 그렇게 느끼시는 당원들도 적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좀 반성, 성찰 뭐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또 저도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저희 3인당 운동은 지속적으로 계속 일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이지만은 이제 우리들도 그런 운동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운동의 방식을 좀 채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3인당 강령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청년 부대표 문제를 저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청년이 당의 미래라는 그 당 대표 말씀을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좀 경험도 부족하고 미숙한 게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미숙하다고 해서 뭔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청년 부대표 1인 그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전국위원회 결정이 좀 더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20일 당대회에 어떤 결정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또 대의원들 입장을 한번 또 물어볼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4인의 2인이든 5인의 2인이든 청년 부대표는 한 분쯤 증언하는 것도 당의 미래나 확장성, 외연성을 갖다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저희 3인당 운동 지금 잘 지켜봐 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좀 애정을 갖고 좀 진지하게 좀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정경희님은 우리 당원분들이 여성부인 줄 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소개도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경이라서 상렬이 희예요. 그래서 희 돌림이어서 형님도 승이고 경이 강이에서 좀 남자인데 그래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 마세요. 어떠셨어요? 이번 우리 그 신강경 재선 과정을 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원 구성원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3인당 운동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첫째가 저는 단결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신강령 그 절충안이 흡족을 제 개인적으로는 흡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3인당 운동도 잘 되고 그다음에 진보 통합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그 김영희 부대표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당원 토론 이끄시느라 또 우리 3인당으로 또 그 운동에 그 고문 역할, 자문 역할 하시느라 소회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소외 고생 이렇게 표현해 주시지 않아도 그렇고요. 뭐 부대표 처음 하면서 3인당 강령운동을 같이 시작했었고 이게 제 정치적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3인당 1차나 2차 부분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 속에 저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치는 책임이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평당이든 그렇지 않든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보고자 하든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해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고요. 1차 하고 2차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도 사실은 할 수 있을까 하는 지금 다 흩어진 상태고 잠정적으로 물밑으로 다 가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우리가 이분을 정치적으로 타협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역할이 얼마만할까 하는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분다는 입장에서 시작했었고 많은 분들, 윤영민 분들, 이제 조덕석, 안영현님, 백선민님, 김태영님, 오타민님, 그 속에 또 지역에 있는 박형민, 박찬준, 정영희님도 꾸준히 단계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리고 대표님과의 만남도 또 해오고 인천 분들하고의 소통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직자하고 계신 분들의 고충도 이해하면서 우리 위치를 좀 잡아가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향후 우리가 대대 이후로 3인주의를 우리 당내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과제를 좀 단계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만들어내면서 이제 저희 그룹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 대표하고 계신 분, 사무국장님이 좀 잘 다듬어 주셨으면 싶고요. 저는 아까 우리 노원의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의 출범부터 우리 당의 정체성 문제, 우리 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이냐는 문제는 아직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게나마 우리가 강령 속의 사민주의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가긴 하지만 우리 당이 당 전체적으로 사민주의를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당원들도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잘 합의해 갔느냐. 당명 문제는 좀 향후 큰 과제로 좀 남겨올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당명 문제를 진보 재편이든 야권 재편이든 숙제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을 향한 목소리 속에 사민주의가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느냐, 국민들이 우리를 얼마나 봐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당원들이 많이 제기했어요. 우리 당원들 속에서 수권에 대한 꿈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3% 4% 정도는 10% 15% 확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삼인주의가 유효하다는 부분은 꾸준히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싶고 단기적인 과정에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지지율을 확보해가고 그 속에서 진보재편도 야권재편을 만들어가고 그런 속에서 3인당이라는 당명이 정치적 선택으로서 넓게 국민적 선택을 받는 과정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우리 그 정경희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 3인당으로 운동을 하면서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당명 개정 운동할 때도 그랬고 그때는 이제 3인당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당원들의 지식, 이 정보 차원에서 그때는 그 게시판상에서 그 사회민주를 누가 더 많이 하냐, 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뭐 이런 뭐좀 불필요한 논쟁도 있었고 이번 그 과정 강령 제정 과정을 보니까 게시판상에서 그 뭐라 그럴까 좀 경직된 분위기라든가 극단적인 찬반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들이 좀 엿보였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그 좀 가지셨던 생각 어떤 게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삼민주의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경직돼 있다. 이 삼민주의 운동 자체가 약간 활동성의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갇혀 있다. 우리만의 틀 안에 조금 열려 있는 공간에서 다른 사상도 이렇게 포용하면서 그런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보니까 또 그 사회민주주의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정경희님 글에는 가끔 보면은 민주적 사회주의 표현을 쓰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민주적 사회 불국적으로 사회주의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정경희님 글을 보면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얘기하는데 이건 삼민주의라고 보기보다도 사회주의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글을 좀 많이 썼는데요. 많이 서로 고민도 하고 공부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회민주차도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일단 정의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근데 우리 주의라는 그 개념은 100%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그 단어 자체를 20세기 공산적 사회주의 의미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그 민주적 사회주의의 개념은 공산적 사회주의 1단계 계획경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은 저도 그것 때문에 그 스웨덴이나 이제 영국 노동당도 강령을 봤어요. 실제로 스웨덴 그 어느 정당에서 본 것 같아요.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쓰더만요. 아니, 보통 사회민주주의보다요, 민주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더 약간 유연한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과거에 우리 반공 이념이 극심했던 50년대 60년대에 삼인주의를 조금 완화하는 표현, 이걸 민주사회주의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정계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인주의는 무엇인가? 이건 또 사실 정치학자들 나름대로 또 다 견해가 있을 거고 또 진짜 연구가 됩니다. 근데 이건 매 시기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삼인주의의 어떤 점을 우리가 참고할 건가 이런 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지금 21세기 벽두의 한국 사회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여전히 반공주의가 이념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황 조건에서 그리고 우리 진보 정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실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 결과물로 우리 정의당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삼인주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해요. 첫째는
그 20세기의 삼인주의자들은 반전주의자들이었고 반폭력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회주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든가 뭐 정의의 전쟁이라든가 진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 진짜 악과 이 체제 악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옹호했어요. 근데 삼인주의자들은 물론 삼인주의자들도 역사적으로 여러 과오들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반폭력, 반전 정치사상으로서 자기 지점을 확보했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이 기본적으로 반전, 반폭력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원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폭력에 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우리 정치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또 희화적이니까 이 대사를 김기정 씨가 사적으로 위해를 당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호하려 할 수 없고요. 정말 우주보다 큰 하나의 생명에 정말 이 칼을 들이대고 살인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진보가 그걸 이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옹호했다면 그런 우리들의 과거마저도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폭력, 반전, 평화주의 정당이다 한 것을 확고히 하는 이런 점에서는 삼인주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20세기 삼인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권리, 특히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치력이었어요. 이 점에서는 우리 뭐 전통적인 진보 세력이 비교적 많이 해온 얘기죠. 우리가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이라고 말할 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 권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한 약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있어서 당의 정체성을 확보해 할 수 있는 가치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주 일반적인데 삼인주의는 철저히 민주주의에 공모한 정당입니다. 과거까지의 그 사회주의 정당들이 이런 폭력, 테러, 뭐 기타 이러저런 행위들을 정치에 동원했어요. 근데 삼인주의는 철저히 의회 안에서 국민의 이 선택을 받고 어떤 국민의 선택받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하고 그 국민들의 선택에 공모하고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진보 세력들이 이 기회주의 뭐 이런 낙인도 치고 그랬어요. 어떤 명예를 쫓는다. 의회 안에서의 어떤 정책 선택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있어요. 근데 적어도 21세기 오늘 진보 정치가 또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정말 생존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정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 정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결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철저히 민주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그걸 지상의 가치로 삼는다. 반폭력, 민주주의 그리고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치 세력 이런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사교, 이념, 이게 삼인주의라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당내에서 여러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비록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런 우리 당원들을 결속하고 우리의 뜻이 옳다면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배타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내밀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같이 힘을 합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교체 정치 혁신에 복무하는 정치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삼인주의를 진지하게 공유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즐겨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어디 정말 그 사회민주주의 기소 발제 우리 사모도 될 정도의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토론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포도 좀 취중 토론이야? 포도주의입니다. 네. 그럼 우리 조금 그 늦게 오셨는데 우리 그 당의 장애인위원장이신 우리 김희주 당원님의 또 신강 제정 과정에서 특히 소외하고 예. 그 절충안 나온 거에 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가자 3인당 시즌 1 때가 생각납니다. 시즌 1 당시에는 차라리
그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간에 참 그 당시의 단계를 보면 참 우리가 라이브한 생동감 넘치는 그런 그 토론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삼인주의라는 개념을 불편해하는 측에서는 그 삼인주의 지지자들이 단계를 점령했다. 이런 류의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3인당 의로라는 그 가짜 3인당 시즌 1의 후신으로서 그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직이 이 신강령 제정까지를 이끌어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드럽다, 스무스했다 그 생각이 좀 들고 3인주의가 늘상 해왔던 타협 그 정신을 제대로 발휘해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조직 안에서 함께했던 동지들은 시즌 1 때나 이번 3인당 의로를 통한 시즌 2나 마찬가지의 목표와 그 희망들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밖에서 봤을 때 좀 달리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달리 느끼셨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달리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그 부분에 굉장히 큰 보람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3인주의는 옆에서 이제 노학래 위원장께서 워낙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철저히 민주주의에 복무하고 특히 3인주의의 목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 증진에 그 방점을 찍는다 라고 들었어요. 오히려 자본주의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야경국가, 그 약육강식의 그 세계 속으로 전체 국민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자유라면 3인주의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그 무지, 나태, 질병, 불결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권리, 그걸 추구하는 것이 그 3인주의의 근본적인 목표라면 이번 신강령 안에 그 우리가 3인주의에 관한 그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분명히 개선하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지만 굉장히 큰 진전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성하신 분이 많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정의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정말 부드럽게 다가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 운동이 이제 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이 삼동항로의 지난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 성남 지역위원장의 우리 김태형 당원님 말씀도 제가 삼인주의를 좋아한다고 할까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하나의 도그마가 아니라 이게 뭔가 열려 있다, 이제 이런 거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은 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혹시 이거는 그냥 잠정적일 뿐이다. 뭔가 앞으로 계속 변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런 게 우리 삼인주의 어떤 근본 어떤 그 태도, 근본 태도 이런 이제 핵심일 텐데, 근데 이번 이제 토론회 때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삼인주의 이름을 빼자고 하는 쪽에서 더 다양성이라는 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삼인주의를 빼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인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다양성을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반대 논리를 이제 펴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제 삼인주의를 뭐 도구마로 생각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혹시 우리들이 주장한 것에 의해서 삼인주의라는 뭐 이름만 내걸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혹시 했던가 또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허황되게 이렇게 좀 부풀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삼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면에서 많이 반성할 부분도 있다. 이게 그동안 그 삼인주의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나온 것들은 사실 어떤 그 도구마에 빠진 것, 어떤 법칙, 무슨 모든 것들이 법칙으로 흘러간다 이런 것들을 깨면서 이렇게 우리들의 정치적 노력으로 모든 세상이 바뀐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뭔가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 좋은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의식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제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비쳤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삼인주의를 좀 좋아하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계속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인주의라는 거는 진짜 유연한 거다. 유연함 속에서 또 어떤 단단함을 또 찾는 주장하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좀 되돌아보면 쟁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의당은 신당명을 통해서 우리 당은 한국형 삼민주의를 지향한다. 이게 이제 그 골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정안에 사회민주주의라는 표기 자체를 이제 그 다른 세계적 진보정당이라든가 진보정을 이제 대체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됐었고 논쟁 중에 뭐 논쟁이라기보다 논의죠. 논의 과정 중에는 전국 순회 토론회가 있었고요. 당 재정위원회와 그다음 지도부가 정말 발벗고 나선 시대죠. 전국 시도 토론을 했고 그리고 토론 말미술에 와가지고 갑자기 또 청년분들이 연서명을 통해 가지고 이 논의 자체를 중단해달라는 연서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이 증폭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신강용 재정위원회는 좀 슬기롭게 그 절충안을 통해서 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우리 백선민 당원님께 여쭤보게 했는데 우리 청년 당원분들의 그 연서명 그 논의를 중단하려고 했던 그때 저희가 했던 우려들 당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찬성과 반대 이런 의견들은 오가야 된다는 이제 저희 입장도 있었지만은 그때 그 게시판 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일면 이제 그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목적은 다르겠지만 청년분들이 아니라 일부 당원들도 사실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순회 토론회 때. 지금 그게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당의 분열을 또는 당의 균열을 갖고 올 정도의 이런 논쟁을 할 만큼 과연 그 삼인주의 내지는 진보정당이라는 그 문구가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구별을 못하겠다. 이런 뭐 의견 제시가 있었던 사실입니다만은 하나의 이제 개인적 의견이었고 청와기 공식 의견은 아니었지만 일부 청년들의 어떤 그런 의견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들의 자기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집단화시키는 것은 아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회수가 3,000을 훨씬 넘은 초유의 이제 그 기록을 세운 것 같은데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은
청년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 당 지도부가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들을 그 당원들과 당 지도부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게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뭔가 이제 당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은 이제 약간 평가절하한 게 아닌가. 지금 보셨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엄청나게 곧 당이 분열할 것처럼 토론을 하지만은 결국 서로 간에 절충안을 내거든요. 이게 정치인데 아직 젊은 청년들이 거기를 이해를 못하고 당장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통진당의 어떤 그런 이게 트라우마가 좀 계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걱정을 한 거 아닌가. 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원래 당계는 시끄러워야죠. 또 당장 내가 안 볼 것처럼 토론하고 논쟁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은 함께 또 승복하고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뛰어나가는 도약하는 건데 다만 그 우리 청년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는 저는 이번에 그것만 본다면은 좀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내용은 동의를 못하지만은 행위 정치를 했다. 이제 젊은 목소리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구나. 조금 미약합니다만은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동의를 하고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험스럽다거나 아니면 뭐 경고망동이라든가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우리 김명희 부대표님하고 우리 노학래 우리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이제 4월 그 대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우리 당에도 이제 신호가 왔어. 국민모임에서 야권 재편에 대한 노동당에서 지도부가 강구를 했었고 그 노동당과의 어떤 그 통합하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 이거 신앙 재정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야권 재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강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도 된다는 그 청년 목소리가 그때도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쭤보는 건데 그 노동당이나 우리하고 같이 통합할 가능성이라든가 좀 야권 재편, 진보 재편 그런 거 어떻게 좀 알아보고 계세요? 네. 이미 저번 토론회 때 한번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거나 예상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모임도 끊임없이 이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초창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지금 내부 갈등과 정당을 하자면 세력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겪어온 과정이 거의 3년을 정당이라는 정의당을 하면서도 겪어온 과정이 있는데 그 앞 과정을 당기를 받고 나서도 국민모임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의미로서 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 합의하고 소통해가는 과정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나 이질적인 두 그룹이 정당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는 국민모임 과제인 것 같아요. 과제인 것 같고 뭐 정동영의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의 정치 행보에 따라서 국민모임이 다 그렇게 갈 것 같지는 또 않은 부분도 있고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하고의 관계 속에서 국민모임 이것도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내부의 소통 절차를 거쳐갈 것 같고요. 노동당 지금 지도부들은 진보 재편을 좀 다른 표현을 해달라. 진보 결집의 의미로 보자. 그리고 결집해 나가자. 이 말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재편에 관한 자기 의무를 하실 것 같아요. 하시기로 선포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동당도 내부적으로 사회당 분들이 많이 결합해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도 또 결합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그룹들이 어떻게 지금 대의원대회와 당 모임을 거쳐서 갈 것인가는 지도부 스스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올 10월 올 연말까지 가봐야지
그리고 노동당이 어떤 결단 같은 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정의당은 정의당의 원대 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역할을 해가는 거죠. 굳건하게 우리 역할을 해가면서 저희 입장은 일단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정당을 선포함과 동시에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이 사자가 다 연대해서 풀어가자. 사업으로서 정책으로서 먼저 풀어가자. 그런 부분 그 속에서 진료결집이든 재편이든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거법 개정 또는 정치 헌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제기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선거법 개정 정치 개혁을 통한 과제를 두 번째로 공동 과제에서 풀어가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 역할이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연스러운 진보 결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꾸준히 제기를 하고 있고 어제 이 자리에서 사실은 비공식적인 사자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되든지 광화문이 되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장소가 되든지 사자가 정치개혁과 이제 이런 부분에 비정규직 부분,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정책의 합의들과 정책의 연대를 실천의 연대까지 포함해서 아마 다음 주 대대 전후, 대대 후쯤 되면은 사자의 이제 그런 액션, 정치 액션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의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림없이 정의당은 그렇게 제기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속에서 이게 정치적 과제가 사자가 공이 제대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러운 진보 결집으로 진보 재편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정당의 입장은 이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부 재보선도 굉장히 구도가 복잡하죠. 강화도 서구까지 해서 4군데가 좀 펼쳐지는데 저희는 신인을 중심으로 이동영, 관악, 강은미, 광주, 그다음에 인천의 박종현 사무처장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고향에 태어나서 자란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치 신인, 젊은 정치를 발굴해 나가는 정의당으로서 역할을 좀 정치 방침으로 좀 해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좀 산뜻하고 의미 있는 재보궐선거로 만들어가면서 연대 대응도 그 속에서 좀 펼치고자 하는 게 당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면은 지금 새정현 이제 문재인 대표 계셨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의당은 서훈 대표. 3년 정도의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지금 원내 제1야당의 대표와 정의당 대표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야. 꼭 선거 연대 연합이라기보다도 야권 집권의 과정 속에서 뭔가 좀 통 크게 결단할 일은 없나요? 통 크게 결단하라는 거는 지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사자라고 말할 때 사자가 어떻게 되죠?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그게 사자군요. 노동정치연대.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진보 재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이제 정당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서 정치적인 행위는 국민의 요구에 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우리 정의당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국민의 실현을 다 충족시켜드릴 수 없는 국민의 요구가 있단 말이죠. 그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현실로 생각하면 국민들은 정말 야권이 어떤 식으로든 단결해서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거든 어떤 제대로 된 세력이 되어서 이 정권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정치를 혁신해달라. 이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걸 정의당 우리만 옳다. 우리 힘만으로 이걸 다 그 국민의 요구를 실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벗을 잡고 그들과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우리 정의당의 어떤 손을 잡고 연대 세력의 그 범위는 매우 넓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박근혜 정부와 그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을 폭넓게 묶어낼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권 교체 요구에 우리가 복무할 수 있어요. 2016년 총선, 2020년 대선에서 의회 권력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권을 바꿔서 한국 정치를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나의 요구는 정치를 바꿔서,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정치를 해달라. 이게 또 하나의 요구예요.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에 복무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어야 하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진보 재편 이러면 이제 너무 이렇게 과거의 경험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논의를 우리가 배제할 일도 아니고 마음을 전부 넓은 세력과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정치연합이라든가 이런 데를 배제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쨌든 연대 틀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야 우리가 정말 이 국민들의 요구에 마지막까지 복무하겠다 이런 자기 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자기 신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 연대 틀에 나갈 때는 연대의 대상, 그 새정년이든 그게 노동당이든 국민모임이든 뭐 무슨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들이든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우월적 태도를 갖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연대에 나선 사람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당이 그런 점에서 정말 넓게 보고 그런 어쨌든 정치 세력들을 모아내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왜 이걸 우리가 하는가? 국민들의 요구인 정권 교체, 정치 혁신이 우리 작은 힘을 우리 힘을 가지고 이걸 해내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를 받들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런 문제인식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연대 틀을 짜는 데서 너무 편협한 태도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눈앞에 있는 4.19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까 이건 당 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고 제가 뭐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의견을 내고 뭐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매 선거를 거치고 나면 야권에게 주어지는 국민들의 아주 냉혹한 평가는 내만 잘났다, 내 혼자 잘났다. 그래서 이런 그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분열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가혹한 질타가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하여튼 우리 정의당이 우리가 연대하고 싶다고 연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서 우리 다른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분열주의적 형태는 없는가 이런 것들 끊임없이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어떤 더 넓은 세력을 모아내는 어쨌든 그런 촉매제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의당의 포지션을 좀 확고히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정경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그 일부는 마치고 네, 자유투표는 자주 갑니다.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부대표님하고 우리가 그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 진보 재편, 야권 재편 어떤 표현이든 만약에 재편 과정에서 사회민주당 당명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들 다 고민하고 있고 현재 당원들도 아마 고민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보 재편 통합은 반드시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가리라고 보고요. 문제는 당명도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그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3인당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 당명이 관철이 될 것인가 말까지는 그 차후의 문제고 3인당 운동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노동당, 그다음에 국민모임, 아까 노동정치연대, 그다음에 녹색당까지 비록 그분들은 안 한다 그러지만 의사타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힘을 노동계까지 포함해서 힘을 이렇게 응축한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아까 세민연하고 총선 때나 대선 때 연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힘이 없으면 연대가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보 결집, 진보 통합은 정의당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서 우리 그 일부 토론을 마치고 2부에는 이제 그 자유 토론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테니까요.